네, 안녕하세요. 왔다 종목 홈쇼핑의 주식하는 김원기입니다. 자, 오늘 방송 낮에 한 방송 종목 그대로 제가 좀 설명을 좀 이어갈 건데요. 오늘 일단 요즘 시장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담을 좀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주주 양도소득세 뭐 관련해서 원래 50억이었는데 10억까지 낮추겠다. 그러면 일단 10억 이상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뭐 양도소득세에 대한 부담 요런 거 받아 가시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역시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었구나 하면서 지금 탈출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 또한 지금 주식 투자 이거 지금 되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면 그런 투자자들이 지금 하나 둘 떠나가기 시작하고 이럴 것 같으면 미국장 투자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질수록 결국에는 지수 코스피 5000 시대까지 가는 거는 굉장히 제한이 많이 됩니다. 자,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정부에서 어떻게 다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좀 약간은 좀 강행해서 나갈 계획이 좀 돼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부정적으로 시장이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제는 또 이제 증시가 또 살아날 수 있을 만한 또 요건들이 좀 충족이 되고 있어요. 뭐 이제 금리 인하 관련된 그런 이슈들도 좀 나오고 있고, 그리고 지금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앞으로 이제 관세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더 낮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동차 관세나 이런 부분도 추가적으로 더 낮출 수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관세나 금리나 뭐 이런 부분도 긍정적이고, 근데 일단 문제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요거만 빨리 처리가 된다고 하면은 지수는 계속적으로 랠리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제 우리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 입장 혜택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입장 혜택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입장 혜택 보시면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를 좀 체크를 해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일단 지금 시장에 대한 이슈, 가장 큰 이슈,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들이겠죠. 뭐 금리 인하, 미국의 고용지수가 낮아지고 실업률이 다시 높아질 수 있다라는 그런 소식에 금리 인하를 0.50bp 이렇게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컷을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11월이나 12월쯤 이제 하반기 이제 말쯤 돼가지고 금리 인하 한 번 더 추가적으로 단행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올해 2025년 하반기에 금리 인하를 2번 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가 이제 증시 분위기가 다시 한 번 더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뭐 양도소득세, 대주주 양도소득세 뭐 그런 내용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슈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식하고 투자 자금을 투자를 할지 아니면 또 투자 자금을 잘 홀딩할지, 이런 것들 현금 확보를 할지 이런 것들을 이슈를 체크해 놓고 대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들을 체크해서 말씀을 좀 드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늘 공략한 종목들에 대한 분석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 내용은 이제 뭐 받아보시는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어쨌든 기업을 제가 따로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공략하는 종목들 있죠. 오늘 공략하는 종목, 관심 종목 2가지, 그리고 히든 종목 2가지에도 총 4가지를 제가 언급을 좀 드릴 거고요. 그 공략주에 대한 분석 내용 말씀을 좀 드릴 거고, 개별적으로 제가 종목을 따로 분석해서 브리핑해서 업로드를 해드립니다. 그 내용 잘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차트 교육 무료로 진행을 해드립니다.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는데 일단 무료 교육이니까 대충 하지 않을까, 간단한 것만 하지 않을까, 인터넷에서 대충 서치하면 나오는 것들로 또 교육이라고 이렇게 하겠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합니다. 일단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내가 투자하는 방법, 내가 투자하려고 하는 계획에 맞게끔 그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 교육도 이거는 사람들이 많이 쓴다고 하는데 해서 본인한테 안 맞으면 안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 맞는, 본인 투자에 딱 맞는 스타일대로 차트를 교육 받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맞춤형 교육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교육 영상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릴 건데 어떤 교육이냐,
결국은 이제 뭐 여기 공략한 종목들에 대한 영상이 대부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영상들을 뭐 예를 들면 가격 전략이나 이런 부분들을 방송에서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무료로 가격 전략이나 또는 이 기업에 대한 전망들 제가 따로 추가적으로 매운맛으로 좀 알려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 이제 수익 잠깐 좀 한 두 가지 정도 보고 갈 건데요. 삼성전기입니다. 삼성전기는 일단 현재 우리가 진입한 자리는 요 자리예요. 요 자리에서 진입을 합니다. 빨간색 동그라미 요 자리 있죠, 보이시죠?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는데요. 제가 왜 이 자리에서 진입을 하게 됐냐, 어쨌든 간에 삼성전기에 대한 이슈들이 있었죠. 뭐 그 다음에 폴더블 폰 뭐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삼성전자에 있는 이재용 회장의 그런 3심 선고일도 앞두고 있었던 날이 바로 요 날짜입니다. 요 날짜. 그때 제가 삼성전기를 공략을 하는데 삼성전기의 목표 주가도 굉장히 높게 잡았죠, 제가. 근데 왜 높게 잡았냐? 결국에는 삼성전기가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중요한 이슈들이 많이 나왔다라는 거고, 그리고 삼성전기는 지금 뭐죠? 삼성전자가 테슬라와 20조 원이 넘는 수주를 계약을 합니다. 근데 테슬라는 전기차 만드는 회사죠. 자, 근데 테슬라가 필요한 게 뭐예요? 그 테슬라 전기차에 필요한 게 결국에는 반도체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반도체도 필요하고 배터리도 필요하죠. 배터리는 어디서 해요? 삼성 SDI가 하죠. 삼성 SDI가 배터리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기가 뭐예요? 카메라 모듈 하죠. 예, 이 모듈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삼성전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예요? 반도체 하죠. 자, 결국에는 이 테슬라가 삼성전자와 이 수주 계약을 했을 때 여기에서 좋은 시너지가 이어진다라고 하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 SDI 등 삼성전자의 그룹 계열사들이 전부 다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추세 조금 더 길게 보셔야 되고, 오늘은 위 상단으로 이렇게 올라가주는 패턴이 좀 나왔는데 추가적으로 추가 상승 나올 가능성 매우 높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일단 화신이에요. 어쨌든 이제 이 화신이라는 종목도 7월 24일 날에 공략을 했어요. 이때가 뭐냐, 결국에는 8월 1일 관세가 이제 시작되는 시기를 앞두고 협상을 할 것이다. 이제 협상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할 건데, 저는 어쨌든 간에 일본도 그렇고 뭐 영국도 그렇고 결국엔 자동차 관세를 15%까지 이렇게 낮췄잖아요. 25%에서 10% 정도를 낮췄는데 결국엔 우리나라도 못해도 15% 밑에요. 15% 밑으로 나올 것이다. 근데 제가 예상할 때 한 12%, 한 13%는 나오지 않을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인데 다른 나라랑 좀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래도 좀 많이 협상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FTA가 있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예상을 했는데 15%가 나와버렸어요. 그래서 약간 그 기대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주가가 폭발적으로 상승은 하지 못했다. 그런데 자동차 부품은 여전히 매수가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화신과 삼성전기 말씀을 좀 드렸고요. 자, 이제 일부 종목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일단 제가 일부 종목을 하기에 앞서서 제가 이제 2월, 3월 달에 좀 가장 많이 언급했었던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요거를 다시 가지고 온 데에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왔으니까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첫 번째는 일단 엔터입니다. 엔터. 자, 엔터 쪽이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이제 한알령 해제잖아요. 가장 큰 핵심 틀은 한알령 해제예요. 자, 한알령 해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양국 간에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현 외교부 장관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첫 통화를 했다. 뭐 통화는 이전에도 했죠. 근데 통화를 했다. 근데 뭐랬냐? 방한 초청을 했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왕이 중국 외교장관이 우리나라에 방한했을 때 거기에서 나오는 시너지, 그 기대감, 그러니까 한알령 해제에 대한 중국 소비나 뭐 여러 가지 그 큰 틀이 갑자기 다시 폭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라는 거고요. 자, 밑에 보시면 10월에 뭐죠?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해서 에이펙 행사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리고 지지난주에도 계속 말씀드리는 건데, 어쨌든 10월에 시진핑 국가주석이, 중국의 국가주석이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방한해서
이 8년 9년 만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이슈들을 잠재울 수 있을까? 예, 묻어버리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엔터나 화장품이나 면세 업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올라가는 거고, 그러면 제가 분명히 10월 달에 일정이 크게 있다라고 하면 못해도 2, 3개월 전에는 포트에 담아놔야 된다. 제가 일정 매매는 그런 식으로 매매한다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어떤 일정이냐에 따라 틀리겠지만 그 일정 매매에 관해서는 일단은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뭔 말인지 아시죠? 자,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인데 지금은 8월이죠. 8월이면은 9월, 늦어도 8월 중순에서 말 안으로는 여기 관련된 에이펙에 대한 그 기대감 높은 종목은 담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10월이나 11월쯤으로 해서 실적 발표가 나오는데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애들 위주로 잡아두시는 게 좋겠죠. 예, 저는 그래서 3분기 실적 발표에 대한 그 기대감이 높은 그런 종목으로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요. 자, 그래서 일단은 10월 달에 에이펙 행사 앞두고 엔터 화장품 면세 관련해서 우리가 좀 공략을 해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일단은 중국 여기 내수 시장이 좀 부진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오래됐어요. 코로나 때부터 계속적으로 중국의 내수 시장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인도의 전 세계 인구 밀도가 가장 높았던, 인구가 가장 많은 게 바로 중국이었는데 인도한테 밀렸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는 이제 인도가 1위고 2위가 중국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의 내수 시장은 점점 부진하는데 인구 감소도 엄청나게 가파르게 떨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중국의 내수 시장을 키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결국에는 우리나라 K엔터에 많이 기대고 있었던 게 바로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 내수 시장을 이러한 엔터 또는 뭐 K 브랜드들로 인해서 그 상품 시장을 좀 키워서 내수 시장을 키우겠다라는 그런 내용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관련된 종목들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된다. 그래서 일단 제가 요거 엔터주를 좀 가지고 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이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K-팝 데몬 헌터스라고 합니다. 저 원래 이런 유치한 거 애니메이션 잘 안 보거든요. 근데 어쩌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하다 보면은 보라는 건 다 봐야 됩니다. 그래야 원래 우리가 이제 주식을 투자하면 그런 거 있죠. 뭔가를 먹어보고 뭔가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했을 때 이거 돈이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번뜩 생각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 투자자들은, 트레이더들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것들에 남들이 인기가 있다는 것을 다 보면서 체험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얘네들의 주가가 이렇게 가겠구나, 이렇게 성장하겠구나, 요 정도를 간파하셔야죠. 그래서 일단 봤는데 처음에는 이게 뭐지? 근데 K-팝이라고 하니까 결국엔 한국을 배경으로 한 거고, 근데 거기에서 여기에서 나오는 캐릭터들이 뭔가를 잔뜩 먹어요. 라면과 그 라면을 못 먹어서 난리를 치는 그런 표정들도 나오고, 그리고 김밥 한 줄을 통째로 집어넣는 것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김밥을 너무 좋아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데모넌터스 영향으로 인해서 뭐죠? 갑자기 김밥 매출이 막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컵라면 매출이 막 증가했다라는 소식들이 나와요. 그게 영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영향력이 계속적으로 뒷받침될 수 있을 게 바로 엔터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K-팝의 인기를 이제 제대로 좀 실감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면서 2분기 때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3분기부터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이슈들로 인해서 매출 실적에 대한 그 기대감까지도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10월까지는 좀 무난하게 좀 가지고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K-팝 데모넌터스 관련해서는 뭐 최근에 아까 말씀드렸던 김밥 막 먹는다고 했죠. 김밥 관련돼서 냉동김밥으로 우양이나 뭐 풀무원 뭐 이런 종목들이 주가 상승이 굉장히 좀 가팔랐습니다. 근데 추가적인 상승도 저는 기대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만큼 매출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 좀 드려봤고요. 자, 그리고 K-팝 데모넌터스에서 나오는 삽입곡 OST죠. OST가 싱글 차트 1위, 영국에서 싱글 차트 1위 했다라고 해요. 이게 싸이의 강남스타일 이후로 아주 오랜만에 영국 싱글 차트 1위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K-팝 데모넌터스 OST 빌보드, 미국에 있는 빌보드 2위까지 다시 재등극했다.
솔직히 제 와이프도 OST를 요거 뭐 골든이라는 OST를 컬러링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자, 질리도록 듣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좀 OST가 지금 장난이 아니다. 근데 유행이 어마어마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공략하는 종목은 결국에는 SM. 오늘 SM이라는 종목을 좀 공략을 할 겁니다. 자, 근데 SM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슈를 좀 체크를 하면요. 자, 중국의 IT 대기업 텐센트에서 SM의 지분을 10% 내로 인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SM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 결국엔 뭐가 해야 되냐? 10월에 한한령 해제에 대한 완벽한 이 장벽이 허물어진다라고 했을 때에는 SM이 중국발 매출의 최대 대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수급 측면의 대주주 카카오를 비롯한 기관 지분 매집 움직임으로 시장에 대한 신뢰도가 상승하고 있다. 근데 뭐 요거는 뭐 카카오 쪽이니까 뭐 한번 좀 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아, 에스파, 뭐 그리고 엑소의 찬열, 그리고 뭐죠, 레드벨벳의 조이가 컴백을 앞두고 있다라고 하고요. 보아가 오랜만에 나오네요. 그쵸?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걸그룹입니다. 에스파라는 걸그룹인데, 이 에스파라는 걸그룹이나 뭐 이제 라이즈라는 그룹이나 또는 또 NCT 뭐 이런 그룹이 있어요. 제가 이 나이 먹고 이 걸그룹 보이그룹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얘네들이 무슨 행사가 있고 무슨 일정이 있고 누가 보면 덕후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지만요. 어쨌든 얘네들의 실적을 견인할 수 있을 만한 그룹들이기 때문에 쫓아가서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 공연이 약 한 800여 개가 SM에 소속된 그룹들의 공연이 약 한 800여 개, 뭐 많게는 1000개까지도 늘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하반기에 돈 쓸어 담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돈 쓸어 담을 일이 매우 많이 남아 있는 게 바로 SM이고요. 그리고 SM의 장점은 뭐냐면요. 일단 그 다른 모 엔터 그룹과는 좀 다르게 이 아이돌들이 사고 안 칩니다. 뭐 야겠다 뭐 아니면 뭐 했다 해가지고 주가 막 떨어질 일이 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SM이라는 그룹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차트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어쨌든 작년부터 주가를 이렇게 쭉 끌어올렸어요. 우상향 패턴 너무 이쁘죠. 그러니까 계속 올라왔어요. 뭐 지지받으면서 5일선과 20일선의 그런 교차가 계속 이어지면서 지지받으면서 계속적으로 상승을 합니다. 자, 이때 고점을 한번 만들어주는데 여기서 조정이 나와요. 조정이 나오는데 지금 SM이라는 종목은 뭐 어쨌든 하반기까지 매집해서 간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분할 매수해서 대응하시면 되겠죠. 하지만 난 분할 매수보다는 한 번에 어떠한 적정 가격에서부터 비중 모아가고 싶은 자리가 확실히 있었으면 좋겠어 라고 하시면, 제가 오늘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가격 전략 다시 한 번 더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영상을 제가 남겨드릴 건데 그 영상 보시면서 대응해 가시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SM이라는 종목도 결국에는 조정이라는 게 받아요. 우상향을 그만큼 크게 길게 가지고 왔기 때문에 조정도 어느 정도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조정 자리에서 손절은 도대체 어느 구간에서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집은 어떻게, 비중은 어느 정도로, 그래서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가는 게 좋은지,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SM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려보고요. 자, 다음은 일단 오늘 히든 종목이에요. 히든 종목. 결국에는 이 SM이랑 좀 관련이 있다로 일단 힌트를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7월에 PG 결제를 도입을 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결제해서 이용하는 그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플랫폼이라고 얘기하면, 엔터 쪽에서 플랫폼 얘기하면 이 기업이 바로 나와야 돼요. 근데 엔터에서 플랫폼 얘기했는데 이 기업이 뭔지 모르겠다, 히든 종목 뭔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공부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일단 7월에 PG를 결제 도입을 했고요. 로열티 수익 확대와 수수료 절감 효과를 좀 보인다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도 핵심 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어쨌든 중국 쪽에 대한 이슈를 계속 받아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왜 그러냐면 어쨌든 PG 관련돼서 중간결제사 같은 경우는 NHN KCP나 KG 이니시스나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있겠지만, 이 PG사 관련해서는
일단은 수혜를 좀 받을 수밖에 없어요. 스테이블 코인으로. 예. 그리고 중국에서는 알리페이나 뭐 위챗페이나 이 사용이 중국 인구도 어마어마한데 중국 인구의 95%가 알리페이나 위챗페이를 씁니다. 자, 근데 이 알리페이나 위챗페이에다가 스테이블 코인을 도입을 시켜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나라에 왔을 때 스테이블 코인으로 원화 결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제 결제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 기업은 좀 놀았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게다가 우리나라 K-팝 아이돌 그룹의 그 굿즈 상품 판매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은데 굿즈 상품에 대한 판매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 뭐 예전에는 뭐 진행했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분석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결제 도입 시스템이 들어가면서 스테이블 코인으로도 엮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4월 말에 NCT 그리고 라이즈가 입점했고 신규 구독자가 대거 유입됐다. 구독자 하면 이미 종목 나왔겠죠, 종목명. 자, 종목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오는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 히든 종목이 무슨 종목이고 가격 전략 어떻게 갖고 가는지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자, 요거 한번 보시면, 자, 차트 한번 보세요. 이게 쭉 상승하고 있다가 우르르르 무너져요. 근데 제가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지금 주가 막 이렇게 끌어올렸는데 결국에 위 상승 고점 구간에서 이렇게 우르르르 차익명을 쏟아지면서 무너지는 종목들 유심히 봐야 된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얘네들이 빠진 데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렇게 빠질 만한 이유가 있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거래량들을 좀 약간 조절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 번 더 밀어 올리는 물량이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 수급을 어쨌든 간에 조율을 해야 돼요. 계속 이제 아까 SM 차트처럼 밀어 올리는 그런 패턴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종목은 이만큼 조정받았으면 지지받아서 다시 한번 강하게 반등이 나올 자리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가격 전략. 그리고 제가 이 종목 자꾸 말씀드리지만 빠르면 9월이고요. 늦으면 10월입니다. 이때까지 갖고 가셔야 돼요. 9월에서 10월까지 쭉 갖고 가야 되는 거. 그러니까 스윙 종목이죠. 어떻게 보면 중장기로 대응해야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하루 이틀 투자해가지고 수익을 내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엔터 쪽에서도 가장 급등이 좀 빠를 만한 가벼운 종목 위주로 좀 체크를 하시고요. 일단은 그리고 수요일이죠. 수요일에서 목요일 사이에 엔터주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SM과 하이브 실적 발표가 있다 보니까 뭐 실적이 크게 막 도드라지게 좋아지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저도 예상은 하지만 어쨌든 이제 BTS 컴백하면서 K-팝에 대한 이 열기가 터져 나올 때 이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오늘 공략하는 종목 궁금하신 분들 QR코드 통해서 입장을 하시고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은 국내 시장에 대한 시황 이슈, 물론 해외 시장에 대한 이슈들도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공략주에 대한 자세한 내용 분석, 오늘 엔터주 분석을 좀 했지만 엔터주 이외에 제가 따로 보고 있는 것도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반도체 테스트 장비를 납품하는 팹리스 쪽이랑 반도체 테스트 장비 납품하는 회사들을 제가 좀 분석을 해놓은 게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대응하기 너무 좋은 그런 패턴을 좀 만들고 있어서 이런 종목들도 공략을 좀 같이 해드리겠다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차트 교육 무료로 진행해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면서 오늘 일단 일부 종목을 여기서 마치고요. 한 1, 2분 정도를 시간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실 수 있는 시간 1, 2분 정도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저는 잠시 후에 2부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왔다. 종목 홈쇼핑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1부 엔터 공략했고요. 어쨌든 중장기로 갖고 가야 되는 스윙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또 뭐 단기적으로 뭐 한 좀 짧게 먹고 빠지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공략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3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여유 있게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내일에서 모레 중으로 한 2분기 실적 발표가 나온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다음 2부 종목 바로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 이제 수익률을 한번 좀 짚어보고 갈게요. 2부 시작하기에 앞서서 일단 수익률 한번 체크할게요. 어쨌든 아까 화신과 삼성전기 말씀을 좀 드렸고, 삼성전기 계속 가고 있고, 밑으로 보면은 에너지 쪽 제가 최근에 좀 많이 공략을 했거든요. 이제 핵심은 그거예요. 에너지 쪽을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에너지 섹터들이 있어요. 뭐 전력 설비 관련해서 뭐 변압기 쪽이라든지, 뭐 전력 설비 관련된 뭐 전선주라든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땐 변압기 쪽은 하반기까지 계속 좀 열어놓고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일단은 실적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도 있겠지만, 수주는 이미 또 쌓일 만큼 좀 쌓여가고 있고, 그래서 조선주만큼이나 좀 변압기 쪽은 좀 계속 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제 뭐 대부분 좀 큼지막한 좀 종목 하나 길게 가지고 가고 싶은 종목들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최근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전력 설비에서 좀 큰 종목들 있죠. 시가총이 가장 높은 게 뭐가 있을까요? 뭐 LS 일렉트로닉이나 뭐 HD 현대중공업, 뭐 이런 종목들, 예. HD 현대 일렉트릭이죠. 이런 종목들, 좀 큼지막한 종목들 좀 담아가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변압기 쪽에서 뭐 여러 가지 종목들 제가 계속 말씀을 좀 드렸지만, 일진전기나 뭐 재룡전기, 뭐 이런 종목들도 바닥에서부터 뭐 밀어 올리려고 하는 재룡전기 이런 애들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계속 하반기 열어놨으면 좋겠고요. 자, 그리고 잉그로드랩, 제가 이 종목을 공략한 지 좀 됐습니다. 저 5월 달부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저는 한 4월부터 좀 공략을 미리 했어요. 방송에서 계속 4월부터 좀 언급을 좀 드려왔었고요. 자, 그래서 여기서 1차, 2차, 3차 뭐 방송에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리는데, 왜 공략하는 종목을 계속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공략하냐면요, 제가 2번이고 3번이고 언급하는 종목은 일단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좋지 않으면 2번이고 3번 얘기 안 합니다. 한 번 얘기하고 씻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2번, 3번, 4번, 5번 계속 얘기한다? 그만큼 좋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이 장기이동 평균선 241선을 돌파하면서 X자로 크로스가 되면서 위로 상승하면서 우상향 나오고 있는데요. 화장품 쪽에 대한 섹터 이슈 한번 붐 일어나고요. 그리고 잉그로드랩 같은 경우는 미국의 생산 거점 가지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러한 관세 무풍지대로도 좀 뽑힐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말씀드렸고, 특히나 잉그로드랩은 미국에서 선크림으로 난리가 났을 때, 품귀 현상이 일어났을 때 주가 상승이 조금씩 나왔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런 종목이에요. 그래서 우상향으로 계속 길게 올라갈 수 있을 종목이라서 좀 길게 보자라고 계속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추세 길게 좀 대응하시면 되고, 최초 공략한 자리에서부터 30% 넘게 수익 중이긴 한데 천천히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더디거든요. 그런데도 추세가 계속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는 종목이니까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일진전기, 아까 말씀드렸던 변압기, 어쨌든 잡는 위치를 한번 보세요. 바닥에서부터 이제 박스권 형태에서 이제 이슈가 되고요. 재료가 좀 나오고 있을 때 그때 진입을 합니다. 그냥 일진전기 좋다고 하니까 일단 담아놓을까 이게 아니고요. 어쨌든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패턴에서 진입을 한다. 이런 거 일단은 투자를 하실 때 항상 그 기본 개념을 갖고 계셔야 돼요. 나는 투자할 때 이러이러한 매매를 하기 위해서 개념을 딱 이렇게 잡고 있어 라고 하시면 그 개념을 잃지 않으시려고 노력하셔야 되고, 그 개념이 잘못됐다라고 하면 조금씩 수정도 하셔야 되죠. 그런데 저는 딱 그렇습니다.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면서 저항받는 구간을 돌파하는, 저항대를 돌파하는 자리에서 매수 신호를 잡아드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추세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일진전기 떨어지면 땡큐 하시면서 담으시면 돼요. 떨어지면 땡큐 하시면서 담을 수 있는 자리도 제가 말씀 좀 드리고요. 다음은 이오테크닉스입니다. 이오테크닉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될 때, 그러니까 지금 차트 보시면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고요. 이동평균선 아래로 캔들이 형성됐을 때는 하락 국면입니다.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배열이라는 거죠. 자, 주식 차트 기본이 정배열이냐 역배열이냐 이걸 먼저 배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캔들보다 이동평균선을 먼저 배우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런 분들 보시면 정배열, 역배열 많이 들어보셨죠? 역배열로 떨어지고 있는데 정배열로 전환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를 제가 뭐라고 하냐면 일단 장기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아라. 장기 이동 평균선 여기 회색 선이 121선이고요. 노란색 선을 저는 241선을 쓰거든요. 자, 근데 121선을 돌파하고 241선 돌파했을 때 뭐가 돌파하냐? 캔들도 캔들대로 돌파하지만 5일선과 21선이 돌파해서 움직일 때 이때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매매에 대한 타이밍이 나오는데 어떤 분들은 그게 있어요. 이미 이렇게 상승하고 났을 때 재료가 막 터져 나올 때 시장에 뭐 조금 이오 테크니스 좀 검색하면 재료가 이미 다 쏟아졌어요. 이때 담으려고 하시는 분들, 여기서 더 올라가겠지 하시면서 다 사시는 분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는 절대 이런 자리에서 투자 안 합니다. 무조건 이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되는 패턴에서 매수 진입한다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는 구간이 보세요. 241선에 5일선과 21선이 돌파되는 자리예요. 자, 이런 자리에서 공략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만약에 시장의 영향을 받고 이런 자리에서 돌파하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지게 됐을 때는 손절가를 확실히 잡아놓고 대응을 하겠죠. 예, 이렇게 대응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런 것도 결국엔 차트 교육이거든요. 차트를 보실 줄 아시면 이런 고민 안 합니다. 근데 차트 보시는 눈이 없다, 나는 차트에 대한 시야 개념이 없다 라고 하시면은 이런 거 못 봅니다. 결국에는 남들 다 설거지하고 잔뜩 먹고 맛있게 먹고 설거지하고 있을 때 나도 밥 먹으러 왔는데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잔반 처리하지 마시고요. 기깔나게 만드는 음식 테이블에 미리 앉아서 딱 이렇게 목 좋은 자리에서 진입을 딱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241선을 돌파하면서 추세가 나올 수 있는 자리이고, 태용로직스 같은 경우는 제가 하반기에 좀 열어놔야 된다, 계속 말씀을 좀 드리는 게 항만이나 해운 관련해서 하반기 때 폭발적인 성장 한번 나올 겁니다. 그게 정책적인 그런 수혜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실적도 있어요. 그래서 밀어 올리는 자리 정확하게 보셔야 되고, 얘도 어떻게 보면은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바닥에서 이렇게 빌빌빌빌 기고 있다가 이제 돌파해서 거래량 나오면서 추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이 딱 기회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단은 상승 이후에 지금 살짝 조정 중인데 우리가 다시 잡을 자리가 이제 곧 옵니다. 그러면 제가 다시 한번 더 브리핑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략하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렇고, 그렇다고 제가 이제 테마주를 또 투자를 안 하느냐? 아니죠. 저도 테마주 투자합니다. 우리기술 투자 테마주로 공략을 했고요. 결국에는 지금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두 나무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기술 투자가 코인 쪽으로 투자를 했냐 안 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이런 기대감이 왜 반영이 안 될까 했을 때 공략을 해드렸고, 결국엔 40% 넘게 상승을 했지만 이런 테마주도 저도 봅니다. 물론 시장에서 바보가 되면 안 되겠죠. 남들 다 돈 벌고 있을 때 나는 바보가 되면 안 됩니다. 근데 남들 다 카카오페이 사고 있을 때 저는 카카오페이 안 삽니다. 그런 종목 말고 후발주자 사는 거죠. 카카오페이 가고 뭐 가고 NHN, KCP 가고 그 다음에 간 다음에 그 다음 후발주자로 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뭐가 있을까 했을 때 우리기술투자 또는 KG 이니시스 이렇게 방송에서 공략을 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후발주자로 갈 수 있는 종목도 테마주로도 공략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2부 종목 좀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2부 종목은요, 자, 원자력 발전입니다. 자, 원자력 발전을 이제쯤 포트에 좀 담아야 되지 않을까, 또는 포트에 이미 반영하신 분들 갈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원전 관련해서 좀 긍정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전에 원전으로 좀 당하신 분들도 있겠죠. 믿었는데, 원전 믿었는데 이 종목이 무너지네 라고 하시면서 원전에 대해서 불평불만 갖거나 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에 그 원전에 대한 이슈들을 좀 체크한다 보니까 원전 쪽은 공략해 볼 필요가 있다. 근데 하필이면 저는 좀 이쪽으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원자력 발전 해체. 원자력 발전 해체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공략하는 종목은 원자력 발전을 공략하는 종목은 원전에 대한 신규 건설 쪽으로도 좀 수혜가 있고요. 원자력 발전의 해체 쪽으로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두 가지 종목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이슈 볼게요. 106개 기업이 줄 섰다. 500조 원에 대한 뜨거운 원전 해체 시장 관심을 좀 많이 갖는다라는 거고, 트럼프도 일단 100조 원전 르네상스 한전 한수원 미국에 진출하나,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랑 협력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전에 웨스팅하우스와 한수원이 이제 협력을 했을 때 뭐 원전에 대한 그 기술들을 미국에서 많이 좀 가지고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공유를 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 SMR에 대한 이슈가 다시 한 번 더 재조명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두산에너빌리티 주가가 지금 이렇게 고공성장을 하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오를 수 있겠느냐? 저는 오를 수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SMR 관련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원전을 신규 건설했을 때 수혜를 받고 원전을 해체했을 때도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공략을 했고요. 자, 그리고 원전 해체 산업의 생태계 구축으로 국내외 시장 선점 나선다. 그러니까 원전 해체가 일단은 해체되는데 시간이 한 거의 10여 년 걸립니다. 원전 해체하는데, 원전 건설하는데도 그 정도 걸리고요. 그러니까 원전 건설과 해체는 그 정도의 시간이 걸려요. 장기적인 사업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이 장기적인 사업의 수주를 따내면 결국에는 1년 딱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 계약이 끝날 때까지 10년 동안 계속적으로 사업을, 장기적인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원전 해체했을 때는 그 원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겠지만 그 원전을 또 씻어내고 세척하는 그런 좀 관련된 뭐 피코그램 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이 언급이 되죠. 뭐 그런 종목들도 있겠고, 원전 해체에 현대건설이 수주를 좀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현대건설에는 이런 건설주들도 있겠고, 그리고 원전 해체에 있어서는 특히나 중요한 게 바로 로봇이죠. 로봇, 그리고 원격 조정, 그리고 중앙 제어 시스템, 뭐 여러 가지 환경을 제어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그 회사가 바로 오늘 우진엔텍입니다. 우진엔텍은 일단 로봇 쪽은 아닌데 종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자, 고리 1호기 해체 관련해 수혜를 받아서 한번 주가가 한번 크게 상승을 했었죠. 자,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국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수원과 한국자력산업협회 소형 모듈 원전 SMR 관련 투자 확대와 핵심 기술 개발.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SMR 관련해서 어쨌든 미국이랑도 원전 관련해서 협력을 하는데 미국 원전도 해체할 게 많이 남아 있고요. 신규로 건설해야 될 것도 많은데 미국 같은 경우는 SMR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해서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뭐 유럽 쪽도 그렇고 결국에는 중동까지도 결국에는 이 소형 모듈 원전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 가져요. 그럼 두산에너빌리티 가면은 그 SMR로 또 따라갈 수 있는 게 바로 우진엔텍이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우진엔텍 같은 경우는 뭐 설비,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종합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볼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급등한 이후에 급락하는 종목 있죠. 급등 이후에 급락한 종목들. 그러니까 빠르게 차익 매물 쏟아지면서 이제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음봉만 잔뜩 쌓이고 있는 종목들이 있어요. 근데 이 기대감이 잠깐 번뜩해서 뭐 코로나 잠깐 한다는데 그러면서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갑자기 쭉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단기적인 테마로 볼 섹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급등한 이후에 급락이 나와서 적정 주가로 다시 회복이 됐을 때에는 우리가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분명히 나온다. 그랬을 때 다시 한 번 더 위 상단에 있는 매물대 위 부분까지는 돌파해서 올라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가 중요해요. 진입하는 시기. 그러니까 우진엔텍 종목 알겠어. SMR 관련해서 두산에너빌리티 다음으로 우진엔텍 좋다. 그래 알겠어. 근데 어느 자리에서 잡아야 되냐? 그거는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면 제가 안내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가격 전략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원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원전 해체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을 만한 종목인데 결국에는 로봇8입니다. 로봇8. 이 로봇8 대비 성능을 2배 이상 개선한 고성능 다목적 유압 로봇8이라고 하죠. 자, 이런 로봇8을 개발해서 어디다 쓰느냐? 여러 산업 현장에서 쓰겠지만 일단은 원전을 해체할 때에는 사람이 들어가서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은 위험하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로봇을 많이 이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부와 학계와 로봇 제조기업 50곳이 참여해서 K 휴머노이드 연합을 공식적으로 같이 함께 참여했었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자, 일단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결국엔 이 종목도 원전 1호기, 고리 1호기가 해체되는 거에 대한 승인이 떨어지자마자 관련주로 주가가 급등했었던 그런 이력이 있었던 종목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런 차트를 좀 한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건데요. 결국에는 고리 1호기 관련해서 원전 해체 이슈가 좀 나오니까 결국에는 슈팅으로 이어졌고, 제가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방송에서도 한번 다뤄본 적이 있죠. 그때도 제가 요 시즌이었습니다. 요 시즌 원전 해체 관련해서도 제가 종목을 많이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이 있죠. 제가 방송에 공략을 했었던 것 같은데 한전기술이라는 기업이거든요. 한전기술. 그러면서 한전기술은 제가 중장기적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원자력 발전 테마로 히든 종목으로 좀 공략하는 종목은 로봇 관련된 기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다음 화면 보시면 우리 일단 요거 가격 전략은 제가 아까 여기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신 분들 있죠. 입장하시는 분들은 제가 차트 교육 무료로 진행하면서 교육 영상 무료로 제공해 드리면서 제가 가격 전략도 말씀드린다라고 말씀드렸죠. 방금 말씀드렸던 이 차트 어디서 진입하고 어느 구간에서 팔고 손절은 어디서 해야 되는지 이런 거 제가 잡아 드린다고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일단 이 위에 지금 상단에 지금 가격이 안 나와 있죠. 제가 이제 이 가격 관련해서 왜 이 가격에서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수밖에 없고 기술적으로는 이렇고 재료적으로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종목을 묶어두시면 좋다.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이거 교육을 좀 받아보시면 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차트 교육을 좀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차트를 볼 수 있는 사람과 못 보는 사람의 차이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차트를 분석하시는 분들도 차트 공부하시면 너무 재밌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육을 지루하게 하지 않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을 좀 드린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제가 우리 QR코드 통해서 입장하시는 분들의 좀 혜택을 좀 다시 한번 더 추가적으로 언급을 좀 드리면요. 요거 삼성전자 차트예요. 이거 삼성전자 차트인데 제가 이때 3월 달입니다. 정확하게 2월 말쯤부터 제가 APR이나 뭐 한국콜마나 여러 가지 기업들 좀 언급 드리면서 APR도 이렇게 제가 글 남겨드렸거든요. 2월 18일이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삼성전자도 3월 달부터 제가 이거 삼성전자 지금 실적을 지금 당장 기대하기는 어려우나 하반기부터 실적 턴어라운드는 좀 기대를 해볼 필요가 있다. 뭐 늦으면 4분기가 되겠지만 3분기부터는 실적을 밀어 올리는 그런 흐름이 보일 것이다. 그리고 HBM을 좀 이제 그 수율을 높이는 게 하반기쯤에는 못해도 한 11월, 12월쯤에는 HBM을 SK 하이닉스 뛰어넘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정도의 기술력은 분명히 나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삼성전자가 이때 가격이 4만 원대였다가 이제 5만 원대, 6만 원대, 7만 원대 계속 지금 상승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엔 자리예요. 우리가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 그리고 이거를 언제까지 어떤 식으로 투자하면서 대응해서 봐야 되는지 이게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리노공업이에요. 리노공업 같은 경우도 온디바이스 AI 관련해서 하반기에 온디바이스 AI가 또 재조명될 거다. 근데 지금 얘네들은 좀 그 반도체 테스트 소켓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제주 반도체랑 제가 같이 비교를 하면서 이 종목 좀 공유해 볼 필요가 있다 하면서 차트에서 3만 원대 중후반에 있는 종목을 5만 원대까지 이렇게 상승하는 그런 차트 제가 설명을 좀 드렸죠. 그러니까 진입해야 되는 타이밍이나 시기가 좀 중요하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뭐 삼성전자나 리노공이나 뭐 좀 APR이나 뭐 다른 또 뭐 여러 가지 종목들을 제가 기업 분석해서 올리고 있지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지금 핵심적인 종목,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주도주들을 잘 찾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런 주도주 찾는 거 누가 찾아요? 제가 찾아드립니다. 자,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메모장 같은데 이렇게 쭉 이제 게시글들이 있는데 그 게시글들 보시면 이번 주 핵심 종목으로 뭐 조선 관련주, 유리기판 관련주,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 그러니까 시장에 주도하고 좀 이슈가 될 수 있을 만한 종목들을 미리 선점해서 공략을 해 드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하시는 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련주라든지 그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살려서 투자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여기에 있는 글들 무료로 다 보실 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 테스트 장비라든지 또는 반도체 관련된 여러 가지 지금 하반기 때 지금 물꼬가 터질 만한 그런 종목들 지금 발굴해 가지고 제가 이제 이런 식으로 지금 차트 캡처하고 관련된 글 이슈들 체크하고 기사 내용들을 띄우면서 제가 브리핑을 해드릴 겁니다. 그 브리핑을 보시면 투자에 대한 확신이 좀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좀 대응하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차트 패턴에 대한 교육도 진행을 합니다. 어떻게든 무료로 진행을 해드리고요. 차트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 하락 추세요. 장기이동 평균선 밑으로 캔들이 형성되었을 때는 하락 국면이죠. 계속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장기 우하락이죠. 근데 장기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딱 나와요. 이때는 뭐예요? 하락 국면에서 상승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거죠. 근데 이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밑에 여기서 거래량들 들어오는 부분들을 다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 찾는 거, 그 찾는 눈 만들어 드린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시간 내셔서 교육 꼭 받아 보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무료로 지원해드리고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교육 일단 받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어쨌든 이제 장기이동 평균선 돌파해서 이제 추세가 이제 박스권이 나오고 있는데 이 박스권을 상단을 돌파했을 때는 강력한 추세도 나올 수 있다. 왜냐? 이미 거래량들이 다 묶여 있잖아요. 이런 애들이 슈팅이 나와도 크게 나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종목들 궁금하시다, 이런 차트를 보시는 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오늘 이 QR코드를 통해서 입장하셔서 교육 한번 받아보겠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죠. 자, 그런 분들은 일단은 QR코드 기본 카메라 어플 딱 갖다 대시고 입장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저는 일단 오늘 방송 여기서 좀 마무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이시는 투자 고지 있습니다. 요거 작은 글씨로 나오는데 요거 내용 좀 체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저는 방송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여기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